안녕하세요. 점성가 연주입니다. 이번 주 별자리 운세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운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의 그 모습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7월 19일 0시의 하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 뒤인 7월 26일 0시 하늘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19일 날 태양은 계자리 26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일주일 뒤에는 사자자리 2도에 위치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하루에 1도씩 진행을 하니까 7도가 이동한다 라고 대략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달 같은 경우에는 정갈자리 11도에서 지금 이제 물병자리 22도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태양은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지금 목성 같은 경우에는 역행 중이고요. 그래서 한 1도도 이동을 안 해요. 한 몇 분 정도죠? 지금 이게 한 39분? 39분 정도 역행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토성도 지금 역행 중이죠. 역행 중이라서 지금 거의 30분 정도 또 이렇게 역행을 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주에 이 화성하고 금성이 만났다가 지금 금성이 이제 화성을 앞질러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중이죠. 그런 중이고, 이번 주에는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달하고 태양의 위치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24일경에 태양이 사자자리 1도에서 사자자리 1도 정도에서 이 달이 염소자리 1도에쯤에 왔을 때 달이 이제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다가 염소자리 1도에 이렇게 오게 되겠죠. 이때 이 달하고 태양이 180도의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보름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름달. 요게 이제 뭐 중요한 이벤트고요. 그 외에 뭐 특별한 행성들의 회합은 없습니다. 우리 보통 행성들의 회합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아스펙트, 좌상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행성하고 어떤 각도를, 유의미한 각도를 맺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의미한 각도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0도, 이거는 만나는 거죠. 만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거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0도, 그 다음에 90도, 그 다음에 120도, 그 다음에 180도. 6개가 아니네요. 5개네요. 제가 좀 착각했어요. 요거를 우리는 이제 메이저 아스펙트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맞죠? 60도, 120도, 90도, 180도. 그래서 요거는 조금 소프트한 개념으로 보고요. 요거는 조금 하드한 개념으로 보고, 얘는 어떨 땐 소프트할 수 있고 어떨 땐 하드할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이론적인 거 잠깐 얘기했어요. 오늘 뭐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180도 태양하고 달하고 180도를 이루게 되면 요거를 이제 보름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주기의 개념이거든요. 주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운이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그린다고 얘기했을 때,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여러분들 플러스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동양에서 이걸 양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전지 있죠. 건전지 같은 거 보면은 양극, 음극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죠.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뭐 플러스극은 좋은 거고 마이너스극은 나쁜 겁니까? 남극은 나쁜 거고 뭐 북극은 좋은 거예요?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여튼간 두 가지 성질, 다른 두 가지 성질, 양과 음이 있다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양이 점점 커지다가 줄어들다가 음이 시작되고 음이 점점 커지다가 음이 줄어드는 요런 게 하나의 사이클 주기가 되는데, 이 주기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시점을 이제 보통 이제 합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합삭.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상현, 그 다음에 요게 보름, 그리고 요게 하현, 다시 요게 합삭이죠. 합삭 바로 직전을 우린 금음이라고 얘기하고, 합삭이 일어난 직후를 우리는 초승이라고 얘기합니다. 달의 이름에선, 그죠?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초승하고 금음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총 4개의 달이 있는 거죠. 합삭, 상현, 보름, 하연. 그래서 요 4개의 이벤트가 아주 주간 운세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주 상현이 일어나거나 보름이 일어나거나 하연이 일어나거나 합삭이 일어나거나 이런 거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름이 일어난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 보름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이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거나, 그다음에 어떠한 일이 전환점을 갖거나, 또는 어떠한 일이 끝나거나 또는 시작되거나 이런 개념들. 근데 이 끝 오브 시작은 이게 합삭에 더 가까워요. 합삭에 더 가깝고 요 결과가 나거나 어떤 전환점이다라는 게 좀 더 보름의 의미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사자 자리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태양이 사자 자리 들어가자마자 보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 자리의 기운이 이 본격적으로 드러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합삭으로 드러나는 개념하고 이 보름하고 드러나는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합삭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어떤 씨앗이 잉태되는 개념으로 시작이 되거나 드러난다기보다는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기운이 이제 시작되는 개념이고, 보름으로 드러난다는 거는 만천하의 그 기운이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자리의 기운이 만천하에 펼쳐진다.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나라고 치면 내 안에서 씨앗이 이렇게 생기고 이게 점점 커져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이 씨앗이 생기는 거를 합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름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커져 가지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바깥으로, 나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치면. 그럼 이 환경적으로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이것을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합삭 때에는 인지가 잘 안 돼요. 인지가 잘 안 되고 이 상현 때 인지를 하고 보름 때 확실하게 알거든요. 이런 단계를 지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름 때 이제 어떤 기운이 시작되면은 확실하게 알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걸 인지하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태양의 사자의 어떤 이벤트가 확실한 어떤 형태로 또는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그게 다가올 수 있죠. 확실하게 인지될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부터다? 24일부터다. 그러니까 이제 주부터죠, 주말. 그러니까 주말 전에는 그 태양이 개자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약간 개자리의 어떤 막바지적인 개념이 이 주말 전에는 일어나고, 주말부터는 이 사자 자리의 개념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은 이 주말을 전과 후가 나뉘는데, 전까지는 저번 주, 그러니까 이 18일 전이죠. 12일에서 18일까지의 어떤 기운이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말 전까지는. 근데 이제 주말부터 어떤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새로운 기운이라는 거는 태양이 사자 자리에 위치한 기운인데, 이제 각 별자리마다 다르겠죠. 이 태양의 사자 자리 위치가 영역이 다를 겁니다. 그럼 그 영역에서의 어떤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또는 인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말 전에는 저번 주의 기운, 저번 주라는 건 6월 12일에서 6월 18일까지의 기운이 23일까지 이어지고 지속된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일부터는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태양의 사자 자리의 기운이다. 각 별자리 얘기할 때도 이거는 계속 얘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양자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리 입장에서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가 5번째 집이죠. 그러니까 주말부터 사자자리 기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뭐예요? 즐거움, 어떤 취미생활, 유흥, 뭐 이런 것들, 그런 개념들이 강화된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많은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소수의 어떤 뭐 친구든 어떤 사교적인 어떤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뭘 즐긴다? 즐거움이나 취미나 유흥을 즐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말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이 계자리 기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중에는 좀 가족이나 가정이나 뭐 이런 쪽에 이슈가 이어진다. 또는 뭐 조용히 그냥 하루하루를 지낸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슈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소자리 볼게요. 황소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가 네 번째 집이죠. 그러니까 주말부터는 이 네 번째 집이 활성화되고 주중에서는 이 계자리 기운이 활성화되니까 이 세 번째 집이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말부터는 좀 그 어떤 휴식이라던가 또는 그 어떤 가정생활, 가족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좀 활동이 조금은 줄어들고 뭐 이런 느낌들.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챙기기보다는 어떤 사적인가 공적인 것을 챙기기보다는 사적인 영역들을 좀 많이 챙기고 신경 쓰고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강해집니다. 또는 가족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 만남 이런 것들이 주말부터 강해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중까지는 이제 세 번째 집이 계속 활성화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동이라던가 또는 뭔가 예상치 못한 뭐 그렇지만 뭐 크게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좀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뭐 어떤 문서를 좀 처리해야 된다던가 뭐 이런 느낌들, 가까운 거리의 출장이나 뭐 이런 것들, 드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주중에는 있을 수 있고 주말에는 이런 가족이나 가정, 이런 사적인 영역 이런 쪽에 집중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보도록 할게요. 쌍둥이 자리도 이제 주말하고 주중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주말부터 이제 사자자리 기운이 시작되니까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집이죠. 세 번째 집 기운이 강해지고, 다른 여기 보름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두 번째 집.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면 활동력이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을 벌이기보다는 뭐 약간 탐색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좀 탐색한다. 뭐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약간 이동이 생길 수 있다. 이동이, 그래서 뭐 좀 약간 먼 거리 이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지방에 갈 일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뭔가 외근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이라던가 또는 형제하고의 어떤 만남이든 부딪힘이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주말부터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집은 되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고, 세 번째 집은 좀 다이내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기운이 변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자리 보도록 할게요. 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자리가 두 번째 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태양이 계자리에 있으니까 첫 번째 집에 태양이 있고, 주말에는 이 사자자리로 태양이 넘어가니까 두 번째 집에 이슈가 강화되는데, 이 첫 번째 집은 뭔가 시도하고 어떤 도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를 대응하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소화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시도하고 도전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재물이나 소유물 관련된 집이기 때문에 뭘 지출하고 뭐 해가지고 어떤 걸 소유하는 형태로 간다게 된다던가, 뭐 구매하는 거죠. 구매를 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해지거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을 구매해서 좀 되게 편안해지고 시원해진다던가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좀 더 컴포터블,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개념이 있죠. 요 첫 번째 하우스는 내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주변하고의 어떤 부딪힘이나 마찰이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 기운이 강하니까 그 부딪힘이나 마찰에서 내가 패배하거나 또는 공격받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좀 리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죠. 그래도 약간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집 같은 경우는 안전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머무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말을 기점으로 상황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좀 더 안정되고 편안한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또 만약에 어떤 금전 쪽으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한 게 있으면은 주말쯤이나 다음 주 중에는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주말부터 어떤 결과가 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계자리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리 보도록 할게요.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에 태양이 사자자리에 또 들어오게 되니까요, 자기의 어떤 별자리에 태양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집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나라는 집입니다. 이 첫 번째 집 자체가. 그러니까 나의 별자리에 태양이 들어오니까, 태양이라는 거는 에너지원이고 굉장히 강력한 열기와 빛을 뿜어내는 어떤 행성이잖아요. 또 그런 상징을 또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나의 기운이 매우 강해진다, 또 나의 에너지가 매우 사방팔방 뻗쳐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전에는 이제 계자리가 12번째 집에 있었으니까 주중까지는 뭔가 휴식을 취하고 조금 내가 조용히 상황의 눈치를 보고 이런 좀 기다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주말에는 터져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연애라고 치면은 내가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거나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거나, 또는 내 마음을 내가 아직 확실하게 잘 몰라서 결정을 못 하고 있거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주말에는 확실하게 용기를 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상대한테 다가서게 되거나, 또는 상대의 어떤 반응이 나한테 적극적으로 와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거나 하는 식으로, 연애로 제가 국한해서 비유를 들었지만 연애뿐만 아니라 일적인 곳이나 아니면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이면 공부라던가, 또는 뭔가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간 상태라면 그 여행지에서라던가 뭔가 이런 적극적인 또는 어떤 다이내믹한 어떤 새로운 시작이나 이벤트 같은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처녀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자리 같은 경우는 이 사자자리가 12번째 집이죠. 그래서 이제 주말부터 태양이 12번째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주중에는 태양이 11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죠. 지금 계자리에 위치하고 있고, 주말에는 사자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면 12번째 집이라는 거는 좀 휴식을 취하고 좀 텐션을 떨어뜨리는 게 좋은 시기입니다. 오히려 텐션을 업시키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자신의 어떤 막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의 일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그런 개념들, 그 다음에 좀 뭔가 기다리고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던가, 아주 편안하고 친한 친구를 조금 만나서 좀 릴렉스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 심리학 책 같은 거나 아니면 종교 서적 같은 거라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서적을 보면서 좀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좀 릴렉스하는 시간을 주말에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중에 같은 경우에는 이 11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교적인 행동들이나 사회적인 행동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뭔가 내가 주도하고 내가 꼭 내 계획대로 하고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또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에 좀 충실하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챙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11번째 집, 그러니까 이 주중 같은 경우에는 직장 동료라든가 친구라든가, 또는 그냥 별로 안 친하더라도 어떻게 가볍게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만남이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라 그러면 그런 것들을 조금 용기 내서 해보는 것도 좋고요. 약간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에는 조금은 이제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또는 좀 릴렉스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 보도록 할게요. 천칭자 입장에서는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가 11번째 집이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태양이 사자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11번째 집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주중에는 10번째 집이 활성화되고 있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 10번째 집이라는 거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그 다음에 어떤 일의 결과들,
그래서 내가 벌린 일이 있으면 그 벌린 일들의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는 게 좋고, 또 그런 쪽에 에너지가 좀 더 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11번째 집에 기운이 강해지니까요. 11번, 그리고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염소 자리에 위치하게 되잖아요. 아니죠. 물병 자리구나. 달 같은 경우는 물병 자리에 위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병 자리 같은 경우는 5번째 집이죠. 그래서 주말에는 좀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도 되고요. 근데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같이 사교적인 만남이나 또는 모임 같은 걸, 코로나니까요. 되도록이면 2명이 더 만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되도록 안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온라인 모임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굳이 만나야 된다면 좀 2명이 만나서 좀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던가, 또는 취미생활을 공유한다던가, 이런 것들 주말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아리 활동 같은 거기도 한데요. 코로나라서 적극적으로 제가 권하지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뭐 소수던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면 주말에 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갈자리 보도록 할게요. 정갈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가 10번째 집이죠. 10번째 집이고, 그 다음에 개자리 같은 경우는 9번째 집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태양이 아직 개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9번째 집에 활성화되고요. 주말에는 이제 태양이 사자자리로 진입해서 들어가니까 10번째 집이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10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인 어떤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직장 다니면 직장에서의 역할, 또는 사업을 한다면 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적인 어떤 포지션에서의 내 위치, 이런 것들이 매우 활성화되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주말이긴 하지만 뭔가 일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어떠한 행위들을 내가 할 소지가 있는 거죠. 뭐 약간 뭐 일을 가져와서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사업하시는 분이면 사업체에 되게 신경 써서 내가 이제 뭐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사업적으로 대외적으로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는 9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 뭐 이런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랄까 어떤 새로운 좀 어떤 경험, 근데 이 새로운 경험이 뭐 기존의 어떤 나의 실력이나 능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계발 서적 같은 것들을 좀 읽는다던가, 강연이나 강의 같은 것들을 좀 듣는다던가, 또는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교 생활 되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주중의 기운이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주말에는 좀 더 대외적으로 내가 나서야 되거나, 대외적으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거나, 또는 뭐 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런 식으로 주말에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수자리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수자리 분들이 사자자리 같은 경우는 9번째 집인데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태양이 사자자리에 들어가게 되니까 9번째 집이 활성화가 되고요. 주중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개자리에 있으니까 8번째 집이 활성화되는 중이겠죠. 그러면은 이 8번째 집이라는 거는 뭔가 답답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압력이 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좀 힘든 어떤 상황들, 또는 뭔가 약간 버거운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좀 짓누를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된다, 또는 그런 거에서 내가 좀 빠져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말 이후에는 좀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 출발하거나 새 시작하거나, 다시 한번 뭔가 새롭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점검하게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나 어떤 느낌이 리프레시 되고 좀 새롭게 시작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번째 집에는 좀 뭔가 어떤 새로운 경험들,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분을 느끼려면 새로운 장소를 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일 하면서 새로운 느낌을 느끼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마음의 양식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려면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글들을 보는 게 좀 좋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 갇혀있던 것들이 열리기도 하고 해답이 발견되기도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말에는 좀 그런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떤 멘토 같은 선배나 사람들을 좀 만나보는 것도 좋고, 또는 그런 서적들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그러면서 좀 내가 협소하게 답답하게 여겼던 거에서 좀 탈출하고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는 듯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주말을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염소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소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자 자리가 8번째 집이고 개 자리는 7번째 집이죠. 태양이 주중에 개 자리에 있다가 주말에 사자 자리로 이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째 집이 활성화되었다가 8번째 집으로 이제 기운이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라던가 애인이라던가 또는 어떤 경쟁자라던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어떤 인물하고의 어떤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이제 이렇게 작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나한테 좋은 기회나 어떤 제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너무 예를 들어 외부에서 어떤 제한이 들어왔는데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그런 어떤 제한이 들어왔다고 쳐요. 좋은 제한이더라도. 그럼 내가 막 그걸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나는 기회인 줄 알았지만 이게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로 변해요? 위기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턱대고 외부에서 뭔가 좋은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먹으면 그 배탈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도 보시면 되고, 또는 우리가 이제 뭔가를 하기로 만약에 대답을 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이제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피곤하고 조금은 답답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뭔가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한다라고 쳐도 처음에는 마냥 좋은 줄 알았지만 좀 사귀다가 보면은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서로 답답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잘 조율하고 맞춰가면서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처음 나타났을 때에는 마냥 좋은 줄만 알았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하면서 크게 실망할 수도 있고, 또는 매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또 잘 적응하고, 또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 분노나 또는 너무 실망이 쌓이지 않고 잘 반응하는 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제 주중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사람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또는 관계,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가 주말에는 좀 더 진지하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두돼서 내가 거기에 내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출이 커질 수도 있고요. 또는 뭔가 시간을 너무 거기에다가 막 다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보도록 할게요. 물병 자리 입장에서는 사자 자리가 7번째 집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개 자리가 6번째 집이죠. 그러니까 주중에는 태양이 개 자리에 있으니까요. 6번째 집이 활성화가 됐다가 주말에는 7번째 집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 6번째 집 같은 경우는 활동이 되게 넓은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그냥 일상이라던가 그냥 매일 해왔던 것들을 그냥 차분하게 조용히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6번째 집 때에는 뭔가 오버해서 뭐 하려고 하면은 짜잘짜잘한 문제가 일어나고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더욱더 완벽하게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내 일상생활의 어떤 패턴을 잘 유지하거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주중에 보내시면 되고요. 주말에는 7번째 집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회나 새로운 인연이라는 개념도 있고, 뭔가 새로운 이벤트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약속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들은 주중에 하기보다는 좀 주말에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또는 아까 말했다시피 새로운 인연을 좀 내가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외부적인 어떤 새로운 제안 같은 거, 뭐 친구가 우리 뭐 몇 달 뒤에 뭐 해외여행 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제안 같은 걸 한다던가, 뭐 지금 해외여행 가기는 어렵겠지만요. 하여튼간 그런 식으로 어떤 좀 뜻하지 않는 어떤 사람의 제안 또는 뜻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많이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강하게 주고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주말부터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물고기 자리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자리 입장에서는 이 사자 자리가 6번째 집이고 개 자리가 5번째 집이죠. 그래서 주중에
태양이 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는 5번째 집이 활성화가 되고요. 주말에는 태양이 이제 사제자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6번째 집이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집은 굉장히 즐겁고 업되고 흥분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즐겁고 재밌게 근데 좀 오버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술 진창 먹은 다음날이나 다음날 후유증이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막 주식 같은 거 땄다고 막 올인하고 그러면 나중에 빈털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5번째 집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게 너무 뭐랄까 오버하는 것들 만약에 오버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온 힘을 기울여서 집중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격이 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으면은 오버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즐거운 기운 또는 내 기운이 굉장히 활성화되니까 약간 업돼가지고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어떤 행동들을 좀 하게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주중에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째 집이라는 거는 좀 차분해지는 겁니다. 좀 업이 된 게 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로 이제 좀 돌아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실컷 놀았다가 이제 방학이 끝나가요. 그럼 다시 이제 숙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끝나면은 일상적인 그 학교 생활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은 그런 식으로 뭔가 내가 저번 주 또는 저저번 주 그러니까 이 태양이 개자리였던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약간 업되어 있었거나 너무 많이 뭔가 무절제하게 어떤 생활 같은 것들을 했었다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떤 체계를 잡고 또는 생활의 어떤 리듬을 찾고 이런 것들을 주말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플 수 있다던가 또는 컨디션이 굉장히 갑자기 나빠질 수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불편함이 좀 따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기존의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좀 뭔가 컴다운 해야 되는 게 주말에 어떤 그런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죠. 25일까지 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 아직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4단계예요. 그렇죠? 4단계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신경 잘 써야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뭐 여러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성숙한 태도로 슬기롭게 잘 그 위기들을 헤쳐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심각하게 느낄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저희 국민들이라면은 충분히 잘 이 상황들을 또 헤쳐나가고 나중에는 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여러분들 모두 힘드시겠지만 좀 더 우리 국민의 그런 선한 마음과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잘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주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기를 그리고 그 행복하시고 그 불행하신 분들 혹시 있다면 그 불행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꼭 행복한 상태에서 이번 한 주가 잘 이렇게 살아가기를 또는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상가 연주였습니다.